깜빡할 사이 어느새 1000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977명을 넘어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1000명, 육박, 11번째 사망자. 국내 현황을 보면요. 어제 오후 기준이에요. 확진자 수는 977명. 그러니까 밤 사이에 확진자 수가 더 추가될 가능성.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 수를 전달할 겁니다. 과연 몇 명이 추가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11명. 완치된 자는 22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이 하루 새 9명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25개의 구 중 16곳이 감염이 됐다. 금천, 동작, 노원, 관악에서 신규 확진자 나왔고요. 서북, 동북, 도심, 서남, 동남권, 서울 다 뚫렸다. 신도 10만 명의 강동구의 명성교회의 부목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예배만 8번 참석했기 때문에 이 10만 명의 명성교회 신도들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그리고 LS 용산타워 직장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S 용산타워 폐쇄됐고요. 옆 건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건물도 재택근무 조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중접촉 직군도 감염, 30명 확진, 성지순례단 탑승 노선의 승무원까지 확진이 됐고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도 확진됐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교인. 34곳 출장, 평택 금연상담원도 확진 판정, 7곡 장애인 시설, 미랄 사랑의 집도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하버드의 교수는 이런 소름 끼치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과연 뭐라고 경고했을까요? 지금 보시면요.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내에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입니다. 1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많게는 70%까지. 이야, 교수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불안하게. 가능성 있는 결론은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만성질환자 노인에겐 더 치명적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하버드에 마크 교수가 있다면 돌직구쇼에는 김정기 교수가 있죠. 바이러스 전공하신 김 교수님, 네. 지금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빠르고 977명, 1000명 육박했고 서울도 다 뚫렸고 하버드 교수는 전 세계 70%까지 감염될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거든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뭐 현재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는 이제 사스 코로나를 넘어설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바이러스가 2009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현재 추정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인구수로 보면 한 7억 명에서 14억 명 정도가 감염됐을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 최대 감염 추산치가 한 20% 정도인데 지금 하버드대 교수님은 지금 코로나19가 한 40에서 70% 정도 전 세계 인구를 감염시킬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숫자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한 거는 맞는데 현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코로나19는 신종플루보다는 전파력이 그렇게 높은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000명이 육박했는데도? 네.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재생산 지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가 한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브로드하게 넓게 잡혀 있는데 한 1에서 6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산 지수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과거에 지난번에 언급했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재생산 지수를 한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다소 넘었을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재생산 지수라는 게 바이러스가 자기 몸을 복제해서 재생산한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결국은 수치입니다. 전파력이네요. 예, 전파력인데 지금 꼭 재생산 지수가 높으면 물론 전파력이 센 거는 맞는데요. 재생산 지수가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다수가 넓게 감염이 되면 전파력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생산 지수가 높다 그래서 전파력이 항상 높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40에서 70%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감염될 거다.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서는 그건 너무 지나치게 잡은 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좀 걱정되는데 지금 977명. 잠시 후에 질본이 과연 저희들에게 어제 밤 사이에 몇 명의 숫자를 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의 확진 수, 전파 속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1000명을 넘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000명은 당연히 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2000명 수준까지 갈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2000명까지 나올 거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당시 2010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사람이 76만여 명 정도거든요. 예.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하고 당시 2009년의 신종플루하고는 아직까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예측한 거는 좀 지나친 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걱정되는 건 신종 바이러스. 가정이 지금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잠복기 14일, 이 가정도 사실상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당국은요, 최대 잠복기 27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일 격리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WHO 추정 잠복기 14일보다 두세 배 더 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무증상 감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당국도 초반에 예측했지만 무증상 감염의 새로운 사례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지는 확진된 20세 여성이 가족 모두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하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과 전문의는요, 중국에서 7만 명의 몸을 거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거의 새로운 바이러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김종인 교수님,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하고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100명을 넘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공교롭게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그 신천지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초기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치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놈 같아요. 뭔가 좀 더 세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바이러스 전문가로 보셨을 때 그럴 가능성은 가능한 겁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 변이가 발생했을 때 요거를 다시 되돌려주는, 교정해주는 기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나왔던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과학적으로 이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달라져 있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더 세졌다는 겁니까? 근데 그게 달라졌다라고 해서 병원성이나 전파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약해질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변이는 전파력은 유지를 하고 병원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많이 띱니다. 대부분의 이제 99%는 그렇고요. 나머지 한 1% 정도는 오히려 병원성이 강해지는 경우로 변이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